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박물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오래된 유물들을 조용히 전시해 놓은 그런 공간, 맞죠? 근데요, 오늘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까 합니다. 세계 최초의 박물관은요, 사실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고대의 최첨단 연구소였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우리가 주말마다 혹은 여행 가서 너무나 당연하게 들르는 이 박물관이라는 곳. 대체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단순한 전시실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었던 바로 그 한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박물관의 진짜 원형은요, 조용한 전시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요? 고대 세계의 모든 지식이 한데 모여서 그야말로 폭발했던 거대한 지식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죠.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대체 어떻게 고대에 있었던 연구소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과학과 지식에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걸까요? 무세이온. 이름만 들으면 뮤즈의 신전이니까 뭔가 예술이나 종교적인 장소 같잖아요. 근데 천만에요. 여기서 섬기던 신은 영감의 여신이 아니라 바로 과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물을 전시하는 지금의 박물관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오히려 오늘날의 대학이나 최첨단 연구소에 더 가까웠어요.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다 모여서 세상을 탐구하던 곳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지식의 허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졌을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이 위대한 기관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세이온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화려했던 시대 중 하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바로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이 단어가 그리스인의 신화 속 조상인 헬렌에서 왔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리스 문화만을 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동양과 서양, 이 두 개의 거대한 세계가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해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낸 그런 위대한 융합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융합의 엔진을 작동시킨 건 바로 한 사람의 야망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의 군대가 서쪽 그리스 땅에서 출발해서 저 멀리 동쪽 인도 근처까지 진군했잖아요. 이 여정이 그냥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간 서로 존재조차 몰랐던 문명들을 물리적으로 그냥 확 이어버린 거대한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알렉산더 본인은 그냥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싶었을 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결과물은 바로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문화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복이라는 그 거대한 충돌이 역설적으로 전례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대폭발을 일으킨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제국도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면서 순식간에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제국, 바로 지식의 왕국이 탄생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극적인 과정이 한눈에 보이죠.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거대한 제국은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갈갈이 찢겨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혼돈 속에서 기회를 잡은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이집트를 꿀꺽 삼킨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세운 왕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세이온을 탄생시킨 주역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알렉산더가 이룩했던 거대한 통일 제국은 이렇게 여러 개의 쿠게 왕국들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저기 나일강 유역에 자리 잡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좀 똑똑했어요. 그냥 힘으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식의 힘으로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을 돈으로 막 끌어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왕국의 위신도 높이고
또 공학이나 천문학, 군사기술처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도 발전시키려 했던 거죠. 바로 이 왕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무세이온이 탄생하고 또 번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은 이쯤 하고요. 다시 무세이온으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곳에 모인 어벤져스급 학자들은 어떤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남겼을까요? 무세이온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전설적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긴 그냥 책을 쌓아두는 창고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지적 세계의 수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지성이 한데 모여서 쿵쾅거리며 뛰던 거대한 심장, 바로 그런 곳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대체 어떤 인물들이 활약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유클리드,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기하학의 기본 원리, 바로 원론이라는 책이 이곳 무세이온에서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이분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레카를 외치면서 목욕창에서 뛰쳐나왔던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곳 무세이온에서 왕이 내준 숙제를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 발견한 부력의 법칙, 지렛대의 원리, 이게 전부 오늘날 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되고 있죠. 여기는 심지어 도서관 사서 클래스도 남달랐습니다. 수석 사서였던 에라토스테네스는요, 막대기 하나랑 그림자 각도 차이, 그리고 기하학 지식만으로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지구 둘레를 계산해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오차 범위가 2%도 채 안 됐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무세이온의 학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진짜 엄청난 업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알렉산더의 정복이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문화 융합의 장을 열었고 이게 바로 지식 대폭발의 기름진 토양이 되어주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 바로 그 토양 위에서 피어난 무세이온은 단순히 옛날 박물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대학과 연구소의 원형, 그 위대한 청사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이 무엇을 이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만약 그 전설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린 지식, 과학, 발견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비극적인 이 지식의 상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